지금 QLD랑 TQQQ를 들고 있는데도 계좌가 안 커지는 이유는 종목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머릿속 기본값이 잘못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도 세게 키우지만 여러분의 돈 습관과 감정도 똑같이 세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기술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이 말은 방향이 맞으면 성장 속도가 압도적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흔들림도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격 변동이 아니라 그 변동 앞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입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매일 말하는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싶다, 되면 좋겠다, 언젠가 해야지,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으면 이미 실패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행동을 미루기 위한 안전한 포장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오늘 한다, 이번 주에 끝낸다, 숫자로 정한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현실로 바로 연결되는 말만 씁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를 싫어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쁘다, 부자는 남을 이용한다, 부자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길을 내 몸이 끝까지 밀어붙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간단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써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더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돈은 증폭기입니다. 성격도, 습관도, 영향력도 다 증폭됩니다. 그러니 돈 자체를 악으로 보면 여러분은 증폭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QLD와 TQQQ 이야기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절대로 착한 투자도 나쁜 투자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급락에 공포로 던지고 조급한 사람은 상승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합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나도 편하게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기 전에 마음의 기본값부터 부자로 맞춰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다릅니다. 연봉이 높아도 통장에 남는 게 없으면 그건 고소득 빈곤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평범해도 남는 돈을 시스템으로 굴리면 그건 저소득 부자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쓰고 남으면 투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식은 반대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 순서 하나가 인생을 갈라버립니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5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직장이든 부업이든 사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들어온 돈을 전부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위 몇 %가 됩니다. 셋째, 남긴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대신 돈을 벌어오는 것들입니다. 넷째, 자산이 벌어온 돈을 다시 자산으로 되돌립니다. 다섯째, 다시 소득을 늘려서 더 큰 자산을 사는 반복을 만듭니다. 이게 끝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것만 해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남긴 돈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0만원으로 주식을 사면 그건 조용히 계좌의 숫자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여행을 가면 사진이 남고 반응이 남고 즉시 만족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비를 선택합니다. 이 본능을 이기려면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시스템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동이체, 자동매수, 월급 들어오자마자 빠지는 구조,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피곤하면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강한 사람은 피곤해도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면 이야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돈은 결국 시간을 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내일 여러분의 시간을 사거나 내일 여러분의 시간을 팔게 만듭니다. QLD와 TQQQ는 성장의 속도를 높여서 시간을 더 빨리 사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 흔들리면 시간을 더 비싸게 팔아버리게 만드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돈을 에너지로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돈은 들어오고 나가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을 쥐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안해서 쥐면 더 불안해집니다. 흐름이 막히면 기회가 막힙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써버리면 그것도 흐름이 아니라 누수입니다. 핵심은 출구가 있는 흐름입니다. 투자라는 출구, 저축이라는 출구, 교육이라는 출구, 경험이라는 출구, 나눔이라는 출구, 이런 출구가 있으면 돈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LD와 TQQQ를 살 때도 여러분의 돈이 흘러갈 길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락시, 분할 매수 규칙, 수익 구간에서 일부 익절 규칙, 현금 비중 유지 규칙, 이런 출구와 입구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돈은 감정으로만 흐르고 감정으로 흐르는 돈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에 나갑니다. 다음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뭐라 할까봐, 주변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내가 튀는 사람이 될까봐 이런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벌고도 움츠러들면 그 돈은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돈을 소유한다는 건 내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로 자신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부자의 기준을 소유가 아니라 사용으로 바꾸시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가장 강력한 실전 도구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매일 아침 딱 한 문장만 고정하세요. 오늘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행동합니다. 오늘 저는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삽니다. 오늘 저는 QLD와 TQQQ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으로 운용합니다. 이런 문장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행동형이고 오늘 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돈은 보통 즉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행동이 며칠 뒤, 몇 달 뒤 숫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설계하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미뤄지는 이유도 짚고 가겠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정체성. 둘째, 실패하거나 평가받을 것 같다는 공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은 미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생기면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목표를 세울 때 숫자만 세우지 마시고 그 숫자가 지켜줄 장면을 하나 정하세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 배우자와의 대화, 부모님의 병원비, 내가 더 이상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런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QLD와 TQQQ 같은 변동성 큰 도구를 다룰 때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경고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마음이 흔들리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와 비상금은 투자와 분리합니다. 둘째, 급락이 와도 잠을 잘 수 있는 크기만 레버리지로 들고 갑니다. 셋째,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매수와 매도를 금지합니다. 넷째, 규칙을 문서로 적어둡니다. 다섯째, 기록합니다. 내가 언제 왜 샀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걸 기록하면 다음 급락에서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레버리지는 실력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비유를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받자마자 불평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정리도 안 하고 남에게도 안 나누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돈이 맡겨질까요? 반대로 작은 돈에도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일부는 나누고 일부는 투자하고 정리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돈이 더 맡겨집니다. 시장도 비슷합니다. 시장은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변동성으로 벌을 주고 규칙적인 사람에게는 시간으로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평판을 목숨처럼 지켜라.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은 신뢰를 타고 흐릅니다. 기회도 좋은 정보도 좋은 사람도 결국 신뢰가 있는 곳으로 붙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은 더 큰 판에 초대받고 더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본 사람이 결국 좋은 타이밍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QLD와 TQQQ로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려면 차트 실력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뢰받는 삶, 꾸준히 하는 삶, 기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투자에서도 복리가 됩니다.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지금 사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규칙이 있으면 할 수 있고 규칙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또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위험한 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감정으로 매매하는 습관입니다. 또 돈을 모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냐고 묻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불행의 많은 부분을 줄여줍니다. 특히 시간과 선택권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삼지 말고 돈이 만들어줄 선택권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가지 실행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월급이든 수입이든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먼저 투자되는 금액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그 금액이 빠져나간 뒤에 생활을 설계하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위에 QLD와 TQQQ는 속도를 붙이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달기 전에 운전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말, 믿음, 규칙, 이 네 가지가 바뀌는 순간 계좌는 결국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